저녁 공기가 유리에 들러붙어 있었다고 나는 말했다. 로비의 보안등은 낮게 떨렸고 젖은 구두가 타일을 긁는 소리가 얇게 이어졌다고. 회색 양복들의 웃음이 유리문을 먼저 통과했다고. 그 웃음은 우리 회사의 간판을 자기 것처럼 불렀고 바람막이 문이 다시 닫힐 때까지 아무도 그 말을 부정하지 못했다고. 나는 파일 봉투 하나를 들고 엘리베이터에서 내렸다고 말했다. 배지는 뒤집어 두었고 머리는 낮게 묶였으며 구두 굽은 소리를 아끼듯 바닥에 닿았다고. 가운데 서 있던 남자가 두 손을 주머니에 넣은 채 나를 향해 고개를 까딱했다고. 서류를 내놓으라고 말했다. 뒤에 선 남자들이 낄낄거렸다고. 웃음은 가벼웠지만 발끝은 무거워 보였다고. 나는 그들의 말보다 먼저 정지를 보았다고 말했다. 한 사람이 앞으로 반걸음 나올 때 어깨선이 먼저 기울어지고 팔꿈치가 늦게 따라오는 그 순간 공기가 몸을 밀어 넣듯 들썩였다고. 파일 봉투의 모서리가 공기를 그었고 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움직임이 멈췄다고. 의자 다리가 바닥을 끌려나가는 듯한 마찰음이 한 번, 그리고 벽면 장식이 아주 약하게 떨리는 소리가 한 번 더 났다고. 첫 번째는 고개가 반바퀴 돌아간 채 제자리로 접혔다고 나는 말했다. 두 번째는 내 옆을 스치려다 발 뒤꿈치가 미끄러지며 몸이 가라앉았다고. 눈동자가 위에서 아래로 급하게 떨어지는 모습이 잠깐 보였고 그 다음엔 숨을 찾는 소리만 남았다고. 세 번째는 손을 높이 올렸다가 올린 위치를 잃고 스스로 주저앉았다고. 파일 봉투는 종이가 아니라 그들 움직임을 가르는 선처럼 보였다고. 웃음이 그치자 로비는 더 조용해졌다고 말했다. 조용함이 무겁게 깔리자 누군가가 휴대폰을 꺼내 들었다고. 렌즈가 반짝였고 그 반짝임이 자기 용기를 대신하는 것처럼 흔들렸다고. 나는 고개만 돌려 보안등을 가리켰다고. 빛이 벽을 타고 내려와 타일에서 멈추는 그 경로를 보여주자 렌즈는 내려갔다고. 말 대신 입술이 빗돌게 올라갔다고. 비서가 나서겠다고 말했다. 그는 속으로만 말하는 듯 보였다고. 그가 앞으로 뛰었을 때 나는 소리보다 먼저 공간이 접히는 모습을 보았다고. 유리문과 안내 데스크 사이 좁은 통로가 갑자기 더 좁아지는 느낌, 몸이 갈 수 있는 길이 줄어드는 느낌, 그리고 발끝이 그 사실을 늦게 알아차리는 모습. 데스크 모서리가 한 번 울렸고 안내 팜플렛이 두 장 바닥에 미끄러졌다고. 그가 쓰러지는 동안 다른 둘의 어깨가 동시에 올라갔다 내려갔다고. 올라간 어깨는 도착할 곳을 잃었고 내려간 어깨는 그 자리에서 멈췄다고. 나는 그들에게 말을 길게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지금 멈추라고 말했다. 그 한 줄이 벽처럼 서서 나머지 발걸음을 막았다고. 그 말은 위협이 아니라 선언처럼 들렸고 보안등이 비친 그 선언을 따라 바닥에 길게 그어졌다고. 멀찍이 서 있던 경비가 숨을 들이마셨고 데스크 뒤 직원은 벽을 등지고 작은 종이를 쥐었다고. 종이는 도움을 청하는 용도가 아니었고 본인이 해야 할 일을 잊지 않기 위한 메모 같았다고. 가운데 남자는 주머니에서 손을 뺐다고. 손목에 검은 장갑 자국이 남아있었고 주먹을 한 번 접었다 폈다고. 그는 내 발끝을 보고 내가 들고 있는 파일 봉투를 보았으며 마지막으로 내 눈을 보았다고. 그의 눈동자가 처음으로 흔들렸다고. 너 누구냐고 말했다. 주변의 숨소리가 그 질문에 매달렸다고.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고. 대신 한 걸음 다가서서 그에게 자기 그림자를 보게 했다고. 그림자는 사람을 작게 만들고 작은 것은 쉽게 멈추더라고. 이 모든 일이 20초가 채 걸리지 않았다고 나는 말했다. 로비 한쪽에는 주저앉은 둘, 벽에 기대선 하나, 멀찍이 선 둘이 남았다고. 그들 사이 공기가 통하지 않는 구간이 생겼고 그 구간은 내가 들고 있는 봉투의 모서리와 발끝의 방향으로 이어져 있었다고. 아무도 그 선을 넘지 않았다고. 넘을 수 없었던 건지, 넘지 않기로 한 건지, 그 구분은 중요하지 않았다고. 문이 열리고 회장님이 멀리서 들어섰다고.
회장님은 내 얼굴을 보지 않고 로비 전체를 먼저 보았다고. 바닥에 팜플렛 2장, 빗돌게 돌아간 표지판, 벽에 기댄 사람들의 어깨선, 그리고 내가 세워둔 파일 봉투. 회장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그 침묵이 허락이었다고 나는 말했다. 그는 직원들에게 돌아서서 평온한 목소리로 업무를 계속하라고 말했다. 고 평온하라는 말이 아니라 계속하라는 말이었다고. 회색 양복들이 서로의 얼굴을 보았다고. 그들의 눈빛은 방금 무슨 일이 지나갔는지 따라잡느라 바빴다고. 그 눈빛엔 두 가지가 섞였다고. 하나는 당혹, 하나는 계산. 당혹은 곧 사라지지만 계산은 남는 법이라고. 나는 그들의 계산이 오늘부터 자주 실패할 거라고 느꼈다고. 그 실패는 내 힘 때문이 아니라 여기 사람들이 자기 자리를 다시 기억하기 시작하기 때문이라고. 나는 파일 봉투를 가볍게 가슴 앞에 내렸다고 말했다. 그건 종이가 아니라 오늘 내 편이 되어준 선이었다고. 회장님은 한 번도 내게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고 그래서 나는 충분했다고. 해명도 설명도 필요하지 않았다고. 이 회사에서 내가 하는 일은 원래 설명으로 끝나지 않는 종류였다고. 엘리베이터 문이 다시 열렸고 누군가가 타일 위로 그림자를 길게 들이웠다고. 그림자는 우리 앞을 지나 어디론가 사라졌다고. 남은 사람들은 고개를 떨구거나 구두를 바꿔 신거나 웃음 대신 침을 삼켰다고. 보안 등의 떨림이 잦아들자 로비의 공기가 본래의 온도로 돌아왔다고. 나는 마음속으로 한 줄을 적었다고 말했다. 여긴 회사이고 선은 우리가 그린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덧붙였다고.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은 위층 회의실이라고. 위층 회의실은 유리벽이 사방을 둘러싼 어항 같았다고 나는 말했다. 그 어항 속에서 사람들의 말이 물결처럼 퍼졌다가 탁 하고 벽에 붙어 꺼지곤 했다고. 테이블 길이는 길었고 숨은 짧았다. 회색 양복들이 의자 등받이에 팔을 걸치고 비스듬히 앉아 있었다고. 그 자세는 편한 척이었고 편하지 않은 기세였다고. 부대표는 한쪽 끝에서 종이를 모서리 맞춰 들고 있었다고. 종이 모서리가 떨릴 때마다 유리컵에 물이 함께 떨렸다고. 그들은 지금 서명하면 모두 편해진다고 말했다. 고, 안 하면 더 힘들어진다고 덧붙였다고. 힘들어진다는 말은 협상 언어가 아니라 습관이라고. 나는 그 습관을 끈으로 문을 닫고 들어갔다. 의자 다리가 바닥을 긁는 소리가 먼저 나왔다고. 내가 한 발자국도 앞으로 가기 전에 한 남자가 의자를 밀치며 일어섰다고. 나는 그 소리와 동시에 정지를 보았다고. 테이블 아래에서 그의 발목이 살짝 안으로 꺾였고 등받이가 뒤로 밀려나며 그에게 기대던 허풍이 사라졌다고. 그는 커다란 몸을 일으켜 세우느라 순간 중심을 잃었고 그 틈이 장면을 바꿨다. 나는 테이블 모서리를 손바닥으로 스쳐 각도를 잡았다고. 모서리의 직선이 방 전체의 균형처럼 느껴졌고 그 직선이 내 발끝으로 이어졌다고. 큰 소리를 내지 않고 큰 움직임도 없이 그가 올려세운 팔이 그 직선 위에서 멈췄다고. 유리컵의 물결이 그 순간 컵벽에 달라붙어 더 흔들리지 않았다고. 부대표의 목이 그제야 길게 풀렸다. 또 다른 남자가 말을 끊고 의자 옆으로 빠져나왔다고. 그는 테이블을 돌아 나를 우회하려 했다. 나는 그가 돌아 들어올 자리만 없앴다고. 의자 하나가 제자리에서 반뼘 들어올라 다시 내려갔고 그가 기대던 길이 사라졌다고. 길을 잃은 몸은 스스로 낮아지고 낮아진 몸은 정막을 베운다고. 그는 바닥의 카페트를 보며 입술을 다물었다. 세 번째가 손바닥을 펴서 부대표 쪽으로 길게 뻗었다고. 나는 손 대신 그림자를 잡았다고. 유리벽에 비친 길쭉한 팔 그림자가 테이블 모서리에 닿는 순간 그 그림자는 더 길어지지 않았다. 그림자가 멈추면 몸이 뒤늦게 배운다. 그는 반 박자 늦게 멈췄고 멈춘 뒤에야 나를 보았다. 눈에 올라오던 조롱이 미끄러져 내려갔다. 회의실 공기는 얇고
야은 공기는 금방 찢어진다. 그래서 나는 말을 짧게 했다. 여긴 멈춥니다라고 말했다. 그 한 줄이 테이블 위에 길게 놓였다고. 말은 위협이 아니라 온도여야 했다. 차가운 온도. 그 온도에서 허세는 수증기처럼 사라졌다. 부대표가 종이를 내려놓았다고. 손끝에서 떨림이 빠져나가자 종이는 비로소 종이답게 편평해졌다고. 그는 숨을 고르고 의자 등받이에 등을 기댔다. 그의 고개가 아주 작게, 그러나 분명히 흔들렸고, 흔들림은 지금은 아니다라는 이해였다. 그는 일어나려 하지 않았고, 대신 앉아있는 법을 배웠다. 앉아있는 것이 도망보다 강할 때가 있다. 문 쪽에서 힐끔거리던 남자가 휴대폰을 들어 올렸다. 렌즈가 한 번 반짝였다. 그 반짝임은 말 못하는 속마음의 싸움이었다고. 나는 그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만 고개를 들어 천장 조명을 한 번, 유리벽을 한 번, 바닥 카페트를 한 번 차례로 보았다. 조명의 각도, 유리의 투명, 바닥의 질감. 그 셋이 오늘 내 편이라는 뜻이었다. 그는 렌즈를 내려놓았고 손바닥에 열이 식었다. 비서가 뭘 하냐고 말했다. 고 누군가가 낮게 던졌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 대신 방해 소리가 답했다. 의자 다리는 더 이상 삐걱대지 않았고 유리컵은 입술에 닿지 않은 채 자리를 지켰고 에어컨 바람은 일정한 길이로 흘렀다. 질서가 돌아오면 방은 자기 소리를 낸다. 방이 자기 소리를 내면 사람은 자기 자리를 찾는다. 가장 끝에 앉은 회색 양복이 마지막으로 몸을 앞으로 당겼다. 그는 무릎을 테이블 밑으로 깊게 집어넣고 상체만 전진시켜 거리를 벌충했다. 나는 그의 무릎이 더 앞으로 오지 못하도록 보이지 않는 선을 바닥에 그었다. 그 선은 의자 다리와 내 발끝과 테이블 모서리가 만든 삼각형의 모서리였다. 그는 그 선 앞에서 멈췄다. 멈춘 뒤에야 입이 늦게 열렸다. 누군데? 나는 그 질문에도 대답하지 않았다. 회장만 알면 충분한 이름이 세상에는 있다. 부대표가 조용히 의자를 밀어 방 한가운데서 벗어났다고. 나는 그에게 고개를 아주 조금만 끄덕였다. 그 끄덕임은 미안해도 사과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었다. 미안함은 아브로를 바꾸지 못하고 사과는 때로 사람을 더 약하게 만든다. 오늘 그에게 필요한 것은 둘 다 아니었다. 오늘 필요한 건 자리 바꿈뿐이었다. 위협이 앉던 자리에 이해가 앉고 이해가 앉던 자리에 선이 앉는 일. 나는 테이블 끝에 놓인 종이들을 모서리 맞춰 포개며 정리했다고. 종이는 어지럽게 흩어질수록 목소리가 커지곤 한다. 반대로 모서리를 맞추면 조용해진다. 그 조용함이야말로 오늘 우리가 가져갈 첫 승리였다. 흩어진 기세를 종이처럼 포개어 제자리로 돌려보내는 일. 유리벽 너머로 회사의 등이 저물고 있었다. 엘리베이터 숫자는 느리게 바뀌었고 복도의 발소리는 목적을 잃지 않았다. 회의실 안의 사람들도 목적을 잃지 않았다. 잃은 것은 기세였고 되찾은 것은 감각이었다. 이 방에서 큰 소리보다 먼저 움직이는 것은 정지라는 감각. 그 감각을 안 사람은 쉽게 덤비지 않는다. 나는 문을 열며 마지막으로 방을 둘러보았다고. 의자 등받이 위에 걸렸던 팔들이 제자리로 내려와 있었고 테이블 위 유리컵들은 림을 남기지 않았다. 남긴 게 있다면 그건 방의 온도였다. 처음 들어올 때보다 두어 더 낮아진 온도. 낮아진 온도는 금세 익숙해진다. 익숙해지면 웃음은 돌아오되 모양이 바뀐다. 낄낄거림이 아니라 안도의 모양으로. 복도로 나오자 보안등이 길게 이어졌다. 그 빛 아래에서 나는 발끝을 한번 내려다보았다. 발끝이 가리키는 곳이 다음 장면의 입구였다. 다음은 창고와 게이트라고 나는 생각했다. 그들이 회사를 먹으려면 길목을 먼저 삼켜야 하니까. 길목은 길다. 그러나 길목마다 선은 있다.
선을 아는 사람은 길을 잃지 않는다. 오늘 우리는 선을 다시 그렸다. 내일은 길을 되찾을 차례였다. 새벽 공기는 금속 맛이 났다고 나는 말했다. 물류창고 앞 게이트가 소리 없이 서 있었고 바람이 철문을 한번 스치고 지나가면 표면에 잔떨림이 남았다고. 헤드라이트가 한 줄로 박혀 있었고 라이너 트럭들의 엔진 소리가 낮게 깔렸다고. 회색 양복들의 웃음은 밤보다 밝았고 밝아서 더 거슬렸다고. 그들은 우리 회사의 길목을 자기들 출입문처럼 불렀다고. 나는 현관 센서 등이 켜지기도 전에 걸음을 멈춰 선을 그었다고 말했다. 발끝이 바닥의 페인트 라인과 정확히 겹쳤고 그 위에서 수미 같은 길이로 들고 났다고. 그 라인을 넘어오는 그림자 하나가 먼저 보였다고. 웃는 입모양이 헤드라이트 사이에서 길어졌다가 짧아졌고 손질이 빨라졌다. 지금 내리라고 말했다. 고, 오늘 물건은 우리 쪽으로 간다고 덧붙였다고. 트럭의 문이 덜컹 하고 열리려는 순간 나는 정지의 크기를 보았다고. 금속 발판이 반쯤 내려와 바닥을 못 찾고 떠있는 모습, 매달려 있던 체중이 허공에서 잠깐 흔들리는 모습, 그리고 그 사이로 공기가 새는 모습. 발판이 바닥을 치기 전에 그 사이가 닫혔다고. 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길었다. 철제렉이 짧게 떨리고 바퀴가 한 칸 뒤로 밀리며 남기는 고무 냄새가 새까맣게 번졌다고. 첫 번째가 소리를 삼켰다. 두 번째가 대신 내뱉었다. 비서가 여길 왜 왔냐고 말했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고. 대답 대신 몸의 방향이 바뀌는 걸 보여주었다고. 내 몸은 앞으로 한 칸, 그들의 몸은 옆으로 반 칸, 반 칸의 차이가 언덕이 되고 언덕 위에 발은 스스로 멈춘다고. 손으로 누르지 않아도 멈출 수 있는 정지가 세상에는 있다고. 팔레트 제기 쓱 하고 빠져나오려 했다. 손잡이가 내 쪽으로 통과해야 할 좁은 문을 만들었고 그 문이 만들어지자마자 닫혔다고. 닫히는 소리는 없었다. 다만 손목에서 어깨로 올라가던 기세가 의자 위 껍데기처럼 벗겨져 바닥으로 떨어졌다고. 고개가 올라오던 사람은 시선을 먼저 잃었고 시선을 잃은 사람은 목소리를 잃었다. 그는 바닥의 페인트 라인을 오래 보았다. 라인을 오래 보면 선을 믿게 된다. 게이트 안쪽에서 우리 직원 둘이 나왔다. 아직 잠에서 덜 깬 눈빛, 그러나 손은 정확히 움직였다고. 나는 그들에게 고개로 길을 가리켜 주었다고. 여기서 멈춘다, 는 뜻의 고개였다. 그들은 하역대를 닫았고 컨베이어의 벨트를 멈췄고 트럭 뒤쪽의 실을 다시 채웠다. 실이 딱 하고 들어맞는 소리가 새벽 공기에서 유난히 또렷했다고. 어제까지 열려있던 길이 오늘은 닫혔다. 닫힌 길이 곧 되찾은 자리였다. 트럭 사이에서 한 남자가 웃으며 다가왔다. 웃음에 이가 보였고 그 이가 추웠다. 그는 나와 바닥 라인 사이에 발을 얹었다. 얹는다는 말이 정확했다. 딛지 않았고 얹었다. 얹힌 발은 미끄러지기 쉬웠다. 그래서 그랬을 것이다. 그의 어깨가 반바퀴 돌아가고 팔이 길을 찾지 못하고 허공에 멈췄다. 바람이 막혀 꽉 하는 소리를 냈고 엔진 소리가 그 뒤를 덮었다. 그는 왜 눌리지 않았는데 내려갔는지 알지 못했고 몰랐기 때문에 더 이상 오르지 않았다. 내려, 또 다른 사람이 트럭 위에서 소리쳤다. 나는 위를 보지 않았다. 대신 트럭의 그림자를 보았다. 내려오려는 발이 그림자에서 미끄러졌고 그림자가 끊기자 몸도 멈췄다. 그는 발판 끝에 무릎을 붙이고 숨을 고르며 아래를 내려다봤다. 아래에는 내가 들고 있는 파일 봉투와 그 파일의 모서리가 트럭 범퍼와 정확히 평행한 모습이 있었다. 평행한 것 앞에서는 마음이 낮아진다. 낮아진 마음은 내려오지 않는다. 창고 안쪽 철문이 한 번 흔들렸다. 안에서 작업조장이 우리 쪽을 보았다. 그의 눈빛은 물었다. 지금 괜찮냐고. 나는 고개를 아주 작게 아래로 떨어뜨렸다.
그게 내가 해야 할 일을 계속하라는 뜻이라는 걸 그는 알았다. 밤새 정리해 놓은 재고표가 탁자 위에서 바람에 들리지 않게 서류철로 눌렸다. 그는 필요한 칸에 붉은 표시를 했다. 표시된 칸은 오늘 멈춘 라인과 정확히 겹쳤다. 길목에는 길고 짧은 웃음이 섞인다. 긴 웃음은 멀리 가닿지 못하고 짧은 웃음은 가까이서 사라진다. 회색 양복 중 하나가 내 옆을 스치며 지나가려 했다고. 스친다는 말이 정확했다. 건드리지 않고 지나가려는 몸짓. 나는 스치려는 어깨와 게이트 기둥 사이를 좁혔다고. 좁아진 곳은 방향을 바꾸게 만든다. 그는 길을 바꾸며 내 눈을 바라봤다. 눈에서 불빛이 빠져나가고 빠진 자리를 계산이 채웠다. 계산은 곧 지우개를 만난다. 우릴 막을 수 있을 것 같냐고 말했다. 그 말은 트럭 머플러의 열기처럼 올라왔다 내려갔다. 나는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 열이 식는 것을 보았다. 식는 데에는 물도 바람도 필요 없고 때로는 정적이면 충분하다. 정적은 사람을 투명하게 만든다. 투명해진 사람은 자신이 얼마나 가벼운지 알게 된다. 가벼운 사람은 멀리 못 간다. 게이트 위 빨간 등이 한 번 반짝였다. 그 반짝임은 경고가 아니었다. 표지였다. 여기서 선을 확인하라는 뜻의 표지. 나는 발끝으로 라인을 한 번 더 밟았다. 라인은 밟을수록 선명해진다. 선명한 라인 위에서 사람은 쉽게 거짓말하지 못한다. 거짓말은 미끄러진다. 미끄러지는 말은 오래 서 있지 못한다. 회색 양복들이 뒤를 보았다. 뒤는 늘 늦다. 뒤를 보는 순간 앞이 낯설어진다. 낯선 앞에서는 큰 소리가 나오지 않는다. 큰 소리 대신 동작이 나온다. 동작은 작아졌다. 손은 주머니로 돌아가고 바른 라인 뒤로 물러섰다. 물러서는 바른 소리를 남기지 않는다. 소리가 없으면 장면은 끝난다. 끝난 장면 위로 아침이 올라온다. 해가 게이트의 상단을 지나갈 때 나는 직원들을 돌아보았다. 눈빛이 깨어 있었다. 손은 빠르게 움직였고 말은 필요할 때만 나왔다. 우리는 트럭의 번호를 종이에 남기지 않았다. 대신 오늘 멈춘 라인을 사람들의 어깨로 남겼다. 어깨는 잊지 않는다. 오늘의 선을 내일도 기억한다. 길목을 되찾는다는 건 싸움이 아니라 습관을 바꾸는 일이라고 나는 말했다. 어제 웃으며 들어오던 발걸음이 오늘 멈추고 내일은 아예 오지 않는 것, 그게 되찾음이다. 회색 양복들은 멈춘 길 앞에서 얼마간 서 있었고 서 있는 동안 선을 배웠다. 배운 뒤에야 떠났다. 떠난 뒤에야 알았다. 자신들이 방금 부딪힌 게 여비서가 아니라 대단한 존재의 그림자였다는 걸. 나는 파일 봉투를 세로로 세워들었다. 봉투의 모서리가 아침 햇빛을 받아 얇게 반짝였다. 그 반짝임은 칼날이 아니었고 경계선이었다. 경계선은 사람을 다치게 하지 않는다. 대신 넘지 않게 만든다. 넘지 않는 것, 그게 오늘 우리가 이긴 방식이었다. 트럭들이 하나둘 후진등을 켰다. 하얀 빛이 바닥에서 부서져 조용히 사라졌다. 엔진 소리가 멀어졌고 창고 안의 발소리가 제 길이를 찾았다. 나는 게이트 기둥에 손을 올렸다. 쇠는 밤새 식어 있었다. 차갑고 단단한 감촉이 손바닥에 들러붙었다. 그 감촉 위에서 나는 다음 장면을 떠올렸다. 회색 양복의 주인. 길목을 지웠다고 믿는 얼굴, 그리고 곧 멈추게 될 어깨. 길목은 되찾았다고 나는 말했다. 이제 사람을 되찾을 차례라고. 그리고 그 사람의 그림자를 향해 한 발자국을 내디뎠다. 정오의 햇빛이 유리 파티션을 타고 길게 미끄러졌다고 나는 말했다. 보드룸 문 앞 카펫엔 아직 새벽먼지의 냄새가 남아있었고 유리 속 사람들의 윤곽은 정리되지 않은 문장처럼 흐릿했다고.
그 흐릿함 한가운데 회색 양복이 서 있었다. 그는 웃는 입술로 방을 소유하려 했고 방은 그의 웃음을 벽지처럼 붙들어 놓았다. 나는 파일 봉투를 세워들고 안으로 들어갔다고 말했다. 회장님은 창가에 서서 회사의 그림자를 보고 있었고 그 그림자는 바닥에서 내 발끝과 만나 하나의 선이 되었다고. 회색 양복은 고개를 기울였다. 여비서가 긴장을 푼 게 좋다고 말했다. 그의 말은 매끈했지만 어깨는 무거웠다. 무거운 어깨는 오래 버티지 못한다. 의자 다리 하나가 카페트 위에서 짧게 끌렸다. 그 소리와 동시에 나는 방의 기울기를 보았다고. 웃음이 오른쪽으로 쏠리고 시선이 왼쪽으로 비켜가는 그 한 박자. 그 틈에서 정지가 자랐다. 회색 양복의 오른발이 반 칸 나올 때 무릎선이 앞서 나가고 상체가 뒤늦게 따라오다 멈췄다. 멈추는 데엔 큰 힘이 필요 없고 정확한 위치만 필요하다고. 위치가 맞으면 말은 늦게 온다. 그가 누구냐고 물었다. 나는 말했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방의 온도를 내렸다. 숨을 같은 길이로 들고 같은 길이로 내쉬면 방도 숨을 배운다. 방이 숨을 배우면 사람은 소리를 잃는다. 그는 두 번째 질문을 준비했지만 준비하는 동안 어깨선이 흩어진다. 흩어진 어깨는 자신이 무릎보다 먼저 꺾인다는 걸 모른다. 왼편에서 누군가가 의자 등받이에 걸쳤던 팔을 걷어 올렸다. 나는 그 팔이 지나갈 공간을 없앴다고 말했다. 의자 하나가 반뼘 들렸다가 제자리로 떨어졌고 떨어지는 동안 그의 길은 사라졌다. 길을 잃은 몸은 스스로 낮아진다. 낮아진 몸은 쉽게 멈춘다. 그는 내 움직임을 보지도 못한 채 정적 속에 앉았다. 그때 회색 양복이 웃음을 바꿨다. 입꼬리 대신 턱선이 움직였고 턱선이 움직이면 어깨가 따라 움직인다. 어깨가 움직이면 방의 선이 길어지고 빈 선 위에 하중이 올라탔다. 나는 파일 봉투의 모서리를 약간 틀어 그 하중을 비껴냈다. 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유리잔의 링이 미세하게 사라졌다. 링이 사라진 자리엔 질서가 남는다. 질서는 물처럼 방을 조용히 채운다. 여비서 씨, 그만해. 그는 낮게 말했다. 낮은 말은 흔히 마지막 카드처럼 쓰인다. 마지막 카드엔 종종 그림이 없다. 나는 그가 비워둔 카드를 테이블 모서리로 미끄러뜨려 제자리에 돌려주었다. 제자리에 돌아간 것은 카드만이 아니라 그의 기세였다. 기세가 자리에 놓이면 무게는 스스로 내려간다. 오른쪽 끝에서 회색 넥타이가 내 쪽으로 쏟아졌다. 나는 넥타이를 보지 않고 그림자를 보았다. 유리벽에 비친 그의 팔 그림자가 테이블 선에 닿는 순간 더 이상 길어지지 않았다. 그림자가 멈추면 몸이 늦게 배운다. 그는 반 박자 늦게 멈췄고 멈춘 뒤에야 자신의 숨소리를 들었다. 숨이 커지면 말은 작아진다. 작은 말은 멀리 가지 못한다. 회의실 뒤쪽 문이 열리고 법무와 재무가 조용히 들어왔다. 그들은 서류를 테이블 끝에 포개놓고 클립의 딱 소리로 문장을 닫았다. 소리 하나에 방의 시선이 모였다. 회색 양복은 그 소리를 듣고서야 처음으로 뒤를 보았다. 뒤를 보는 사람은 보통 앞을 잃는다. 잃은 앞에는 선이 먼저 자리 잡는다. 나는 회장님 쪽으로 고개를 아주 조금만 기울였다고 말했다. 회장님은 같은 각도로 되돌려 주었다. 많은 말보다 각도가 정확해야 할 때가 있다. 각도가 맞으면 사람은 서로의 의도를 잃지 않는다. 잃지 않은 의도는 방을 더 이상 흔들지 않는다. 회색 양복이 마지막으로 가까워졌다. 그는 바닥 카페트의 결을 거슬러 상체를 내밀었다. 카페트이 미세하게 반짝했고 반짝임은 곧 미끄럼이 됐다. 나는 한 걸음도 옮기지 않았다고. 대신 그의 관성이 갈 곳을 바꿔주었다. 바뀐 길 위에서 그는 혼자 앉았고 앉은 뒤에서야 나를 올려다보았다.
올려다보는 눈에는 늘 늦은 이해가 있다. 늦은 이해는 배우기엔 적당하고 이기기엔 늦다. 그는 아주 작게 물었다. 대체 뭐지? 나는 그때만 대답했다고 말했다. 길게도 아니고 짧게도 아니게. 회사 지키는 사람. 그 말은 명함이 아니라 역할이었다. 역할은 직함보다 오래 간다. 오래 가는 것은 효과를 남긴다. 나는 테이블 위 종이들을 모서리 맞춰 포겠다. 흩어져 있던 계약서의 꼬리들이 깔끔히 감겼고 숫자들은 더 이상 위협처럼 보이지 않았다. 법무는 차분히 해지 통보를 읽었고 재무는 선지급 차단과 출납 동결을 적었다. 적는 소리는 비가 그친 뒤 뱃속으로 떨어지는 물 같은 소리였다. 빨리도 느리도 않게. 그러나 반드시. 회의실 문 밖에서 보안팀의 그림자가 스쳐 지나갔다. 그들은 큰 소리를 내지 않았다. 소리 대신 위치를 정확히 잡았다. 자리마다 사람이 있고 사람마다 선이 있었다. 선이 그려진 방은 덤비는 법을 잊고 앉아있는 법을 기억한다. 앉아있는 법을 기억하면 퇴장은 조용해진다. 조용한 퇴장은 패배를 더 선명하게 남긴다. 회색 양복이 마지막으로 웃으려 했다. 웃음은 반쯤 올라왔다가 어깨에서 멈췄다. 멈춘 웃음은 입술에서 금으로 바뀌고 금은 무게가 된다. 그는 그 무게를 들 수 없었다. 들지 못한 무게는 바닥으로 간다. 바닥은 사람을 가르친다.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어디였는지를. 나는 파일 봉투의 모서리를 한번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종이는 칼날이 아니고 경계선이다. 경계선은 사람을 다치지 않게 만들고 넘지 않게 만든다. 오늘 우리가 한 일의 절반은 멈추게 하는 것, 나머지 절반은 돌아가게 하는 것이었다. 각자 자기 자리로. 창밖 유리에는 점심 햇빛이 가늘게 끊겨 있었고 그 끊긴 빛 사이로 사무실 사람들이 제 호흡을 되찾는 모습이 보였다. 누군가는 의자를 밀어 책상 안으로 넣었고 누군가는 파일함에 색임표를 꽂았다. 소소한 동작이 회복의 모양이었다. 회복은 박수를 치지 않는다. 대신 지속한다. 회의실을 나서며 나는 마음속으로 한 줄을 적었다. 어깨가 먼저 멈추고 회사가 뒤따라선다. 오늘 멈춘 어깨는 회색이었다. 내일 멈추지 않을 어깨는 우리 직원들이었다. 그들의 어깨가 선을 기억하면 길목은 저절로 우리 쪽으로 기울어진다. 복도 보안등이 다시 켜졌고 빛은 바닥에서 안정된 길이로 멈췄다. 나는 그 길이 위를 걸었다. 다음 장면은 면전에서의 정리라고 나는 조용히 말했다. 웃음이 아니라 사과로, 위협이 아니라 퇴출로 끝내는 장면. 그리고 그 장면이 끝나면 회사는 되찾은 자리에서 일상을 다시 시작할 거라고. 로비 전면 유리 앞에 사람들이 반원으로 섰다고 나는 말했다. 점심의 빛이 바닥을 넓게 깔았고 그 빛 위에 구두들이 같은 간격으로 놓였다고. 방송 장비도 현수막도 없었다. 대신 사람들이 있었다. 자신의 자리를 지키려 모인 어깨들이 고르게 올라갔다 내려갔다고. 가운데 빈 공간에 회색 양복의 사람들이 섰다. 어제까지 큰 소리로 방을 가르던 목들이 오늘은 목젖을 삼키고 있었다. 공기가 얇지 않았다. 얇지 않은 공기에서는 빈말이 오래 서 있지 못한다. 그래서 나는 말을 짧게 하기로 했다. 여기는 정리의 자리라고 말했다. 정리는 큰 소리가 아니라 순서로 하는 것이라고. 첫 순서는 사과였다. 회색 넥타이가 앞으로 나와 입술을 적셨다. 그는 오해였다고 말했다. 오해라는 단어가 바닥에서 미끄러지려 할 때 나는 고개를 아주 조금만 저었다. 고개가 그 단어의 발목을 잡았다. 우리는 회사 사람들에게 잘못했다고 말했다. 단어가 바뀌면 온도가 바뀌고 온도가 바뀌면 자세가 바뀐다. 그의 어깨가 반뼘 내려갔다. 두 번째가 나왔다.
그는 시선을 들지 못했다. 시선을 들지 못할 때 사람은 발끝을 본다. 발끝이 불러내는 단어는 되게 짧고 정확하다. 죄송합니다. 위협했습니다. 문장이 바닥에 닿을 때 작은 진동이 났다. 그 진동이 반원으로 퍼져 직원들의 발목에서 사라졌다. 사라지는 소리가 안도였다. 세 번째가 웃음을 붙잡으려 했다. 웃음은 반쯤 올라왔다가 광대뼈에서 멈췄다. 멈춘 웃음은 눈동자 안쪽으로 들어가 초조가 된다. 그는 마지막으로 혀끝을 굴렸다. 그래도가 선을 넘으려 할 때 나는 한 걸음도 옮기지 않고 공간만 줄였다고 말했다. 내 어깨와 안내 데스크의 모서리 사이로 빌 하나가 사라졌고 사라진 빌 앞에서 그의 말은 짧아졌다. 짧아진 말은 제자리에 앉았다. 정리의 둘째 순서는 퇴장이었다. 보안팀은 소리내지 않고 위치만 바꿨다. 위치만 바꾸면 장면은 스스로 정리된다. 회색 넥타이들이 반원 밖으로 빠져나갈 때 구두 소리들이 서로 겹치지 않았다. 겹치지 않는 소리는 패배의 예의였다. 문이 열리고 닫히는 동안 유리 위 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흔들리지 않는 빛이 오늘 우리가 되찾은 기준이었다. 남은 사람들은 우리였다. 나는 반원을 돌아보며 말했다. 우리가 지킨 건 자리입니다. 자리는 사람을 크게도 작게도 만들지 않는다. 그저 제 크기로 돌아가게 한다. 회장이 한 걸음 나와 고개를 끄덕였다. 그 고개는 박수보다 조용했고 박수보다 길었다. 길게 가는 것은 대개 습관이 된다. 나는 파일 봉투를 세워들었다. 종이의 모서리가 햇빛에 얇게 번쩍했다. 번쩍임은 칼날이 아니라 경계선이었다. 선은 오늘처럼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말했다. 보여준 선은 기억된다. 기억된 선은 다음 번을 줄인다. 줄어드는 것은 싸움이 아니라 막연함이었다. 한쪽에서 손이 올라왔다. 젊은 직원이었다. 그는 떨리는 목으로 말했다. 무서웠다는 말은 부끄러움이 아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무서웠다면 그 다음은 멈춤을 배우는 것이라고 말했다. 멈춤을 배우면 사람 사이 경계가 맨눈으로도 보인다. 보이는 경계는 함부로 넘어지지 않는다. 누군가가 속삭였다. 여비서가 아니었구나. 속삭임은 벽을 타고 길게 흘렀다. 속삭인 사람도 듣는 사람도 고개를 들지 않았다. 들지 않아도 안다는 톤이었다. 회장만 알고 있던 비밀이 오늘부터는 회사 전체의 확신이 될 거라고 나는 생각했다. 확신이 있으면 누구냐라는 질문은 중요하지 않다. 정리의 마지막 순서는 공지였다. 보드의 종이 4장이 포개졌다. 첫째, 무관용, 협박, 강요, 보복 금지. 둘째, 분리, 선 넘는 행위 발견 즉시 현장 분리. 셋째, 보호, 피해 징후 발견 시 먼저 보호. 넷째, 교육, 위기 대응과 멈춤 기술을 보여주는 방식으로. 종이 4장이 4개의 길처럼 바닥에 내려앉았다. 길은 오늘만 필요하지 않다. 내일도 모레도 항상 같은 폭으로 필요하다. 그때 문이 다시 열렸고 빠져나갔던 회색 넥타이 하나가 급히 고개를 들이밀었다. 미련은 대개 문틈에서 고개를 든다. 그는 짧게 말했다. 다시 생각해보면 나는 그 문장을 들어 올리지 않았다. 대신 손바닥으로 공기를 가볍게 눌러 문틈을 닫았다. 닫히는 소리는 작았지만 멈추는 효과는 컸다. 그는 그제야 이해했다. 오늘은 협상이 아니라 종료라는 것을. 사람들이 흩어졌다. 흩어지는 모양이 일상이었다. 누군가는 택배 상자를 들어 올렸고, 누군가는 프린터에 용지를 채웠고, 누군가는 사내 메신저에 정상 운영을 짧게 올렸다. 짧은 문장은 긴 안도를 대신했다. 나는 보안등 아래에서 발끝을 한번 내려다보고 파일 봉투를 가슴 앞에 세웠다. 종이는 종이로 돌아갔고
사람은 사람으로 돌아갔다. 돌아가는 길에 비켜 앉을 자리는 없었다. 창밖 햇빛이 유리 바닥에 사각형을 만들었다. 사각형 안으로 들어온 발걸음들이 일정한 속도로 지나갔다. 속도가 같으면 부딪히지 않는다. 부딪히지 않으면 세상은 잠깐 착해진다. 그 잠깐이 하루를 만든다. 오늘 하루는 그렇게 만들어졌다. 사과가 걸음을 멈추고 퇴장이 길을 비우고 공지가 길이가 된 하루. 나는 마음속으로 한 줄을 적었다. 웃음은 자유, 위협은 퇴장. 선은 우리가 그린다. 그리고 조용히 덧붙였다. 다음 장면은 되찾은 자리에서의 일상이라고. 소란 없이 오래 가는 것, 그게 이 회사가 원하던 결말이라고. 아침에 형광등이 한 번에 켜졌다고 나는 말했다. 번쩍임이 아니라 숨이 붙는 소리였다. 비서실 시계는 별일 없다는 표정으로 제 숫자를 바꾸었고 복도 끝 화분의 잎사귀는 물을 조금 더 마셨다. 어제의 반원도, 사과도, 퇴장도 모두 종이 속으로 들어갔다. 종이는 서랍에, 서랍은 제자리에. 제자리가 많은 날은 흔들림이 적다. 사람들이 출근했고 의자들이 밀려 들어가 책상 밑을 채웠다. 프린터는 종이를 삼키고 메신저엔 짧은 문장들이 지나갔다. 회의 10시. 샘플 도착. 정상이라는 두 글자는 길지 않았다. 그러나 길지 않은 단어가 만든 날은 길었다. 길어서 안도가 묻었다. 나는 파일 봉투를 세워두고 오늘 첫 일정표를 펼쳤다고 말했다. 칸마다 해야 할 일이 들어앉았다. 들어앉는 모양이 사람 앉은 모양과 닮아 있었다. 허리를 펴고 발을 가지런히 하고 어깨를 내려놓는 모양. 모양이 같으면 마음도 닮는다. 닮은 마음은 서로 참견하지 않는다. 참견이 없는 곳의 경계는 얇아도 튼튼했다. 회장님이 창가에 서서 회사 그림자를 한 번 훑었다. 그림자는 어제와 같은 자리에 있었다. 같은 자리에 있으면 크기가 바뀌어도 길을 잃지 않는다. 회장님은 고개를 한 번 끄덕였고 나는 같은 각도로 되돌려 주었다. 말 대신 각도로 이어지는 일이 있다. 각도는 오해가 적다. 복도 한쪽에서 낮은 웃음이 났다. 낄낄거림이 아니고 서로의 어깨를 덜어주는 소리였다. 그 소리가 유리벽을 타고 오더니 탕비실 커피 냄새와 섞여 따뜻해졌다. 따뜻한 소리는 오래가지 않는다. 금방 흩어진다. 하지만 흩어지는 동안 바닥을 데운다. 데워진 바닥 위에 발자국이 고르게 찍혔다. 고르게 찍힌 발자국은 사고가 줄었다. 오전 내내 문서가 오갔다. 계약서의 모서리가 다시 평평해졌고 숫자들은 위협이 아니라 계획이 되었다. 계획은 큰 소리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대신 작은 체크가 많다. 작은 체크가 많으면 길을 자주 확인하게 된다. 자주 확인하는 길은 잃어버리기 어렵다. 점심 무렵 물류팀에서 메시지가 왔다. 게이트 정상 두 글자가 또 왔다. 순서 유지. 나는 의자에서 살짝 몸을 틀어 창고 방향 하늘을 봤다. 운반대가 돌고 빨간 등이 차례로 바뀌고 작업자들의 손끝이 서로를 방해하지 않았다. 방해하지 않는 손끝 사이로 선이 보였다. 말을 하지 않아도 보이는 선은 굳이 적지 않아도 된다. 적지 않아도 남는다. 오후엔 이사회 브리핑이 있었다. 회의실 공기는 어제보다 두어 도 낮았다. 낮다고 추운 게 아니고 차분하다는 뜻이었다. 보고서 내 묶음이 테이블 위에 가지런히 놓였고 페이지가 넘어갈 때 바스락 소리가 일정했다. 일정한 소리에 사람의 고개가 같은 속도로 움직였다. 같으면 부딪히지 않는다. 부딪히지 않으면 사과 대신 결론만 남는다. 브리핑의 마지막 장에 공지가 있었다. 무관용, 협박, 강요, 보복 금지, 상시 적용. 분리,
선 넘는 행위 즉시 현장 분리. 보호, 징후 발견 시 우선 보호 후 확인. 교육, 멈춤을 보여주는 방식으로 정기 실시. 글자들이 테이블 위에 4개의 길처럼 놓였다. 길은 종이에서 끝나지 않았다. 발끝에서도 이어졌다. 발끝이 그 길을 밟으면 어깨가 기억한다. 어깨가 기억하면 조직은 잊지 않는다. 잊지 않으면 다시 끌려가지 않는다. 회의실을 나오며 나는 창틀에 잠깐 손을 얹었다. 유리는 따뜻했고 프레임은 차가웠다. 따뜻함과 차가움이 같은 손바닥에 얹히는 감각이 낯설지 않았다. 낯설지 않다는 건 오래 가겠다는 뜻이었다. 오래 가면 우연이 아니라 습관이 된다. 습관이 되면 사람은 상황이 아닌 규칙으로 산다. 복도로 돌아왔을 때 젊은 직원 하나가 나를 멈춰 세웠다. 그는 고개를 약간 숙이고 말했다고. 어제. 고맙습니다. 고맙다는 말이 가벼우면 민망해지고 무거우면 부담이 된다. 그의 고맙습니다는 제 무게였다. 제 무게의 말은 오래 끌지 않는다. 나는 고개를 아주 살짝만 끄덕였다. 자리 지킨 거예요. 자리라는 단어가 그의 어깨에 얇게 올라앉았다. 올라앉은 어깨는 도망보다 버티는 법을 먼저 배운다. 오후 늦게 로비를 지나며 나는 유리 너머 밖을 봤다. 회색 양복의 그림자는 더 이상 문턱을 넘지 못했다. 문턱은 높아진 게 아니라 선명해졌을 뿐이었다. 선명해진 문턱 앞에선 큰 소리가 스스로 작아진다. 작아진 소리는 오래 못 선다. 오래 못 서는 건 곧 떠난다는 뜻이었다. 비서실로 돌아와 서랍을 열었다. 맨 안쪽 칸에 파일 봉투 하나가 세워져 있었다. 그 모서리를 손끝으로 한번 쓰다듬고 다시 뒤로 밀어 넣었다. 오늘 그 봉투가 앞에 있을 필요는 없었다. 필요 없다는 사실이 오늘의 성과였다. 성과는 간판이 아니라 자리의 조용함으로 확인된다. 해가 옆으로 기울며 책상 위 종이에 사각형의 빛을 만들었다. 그 사각형을 사람들이 건너갔다. 건너는 속도는 같았다. 같다는 건 서두르지 않고 늦지도 않는다는 말이었다. 서두르지 않고 늦지도 않으면 회사는 오래 간다. 오래 가는 회사엔 이야기보다 일이 많다. 오늘도 일은 제 시간에 끝났다. 퇴근 직전 회장님이 문가에 섰다. 수고했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짧게 고개를 숙였다. 예. 그가 떠난 뒤 방은 금세 원래의 크기로 돌아왔다. 원래 크기로 돌아오는 공간은 건강하다. 건강한 공간에선 사람이 먼저 보이고 문제는 늦게 들어온다. 늦게 들어오는 문제는 문턱에서 머문다. 머무는 동안 선을 본다. 보고 나면 넘지 않는다. 불을 끄기 전 나는 창밖 어둠에 한 줄을 적었다고 마음속으로 말했다. 우린 여비서를 건드린 게 아니다. 회사를 지키는 사람을 건드렸다. 그리고 한 줄을 더 붙였다. 웃음은 자유, 위협은 퇴장. 선을 넘으면 여기서 끝난다. 형광등이 꺼졌고 보안등이 길게 남았다. 그 길 위로 내 발걸음이 일정하게 지나갔다. 일정한 발걸음은 싸움보다 길다. 길게 가는 발걸음이 회사를 되찾는다. 되찾은 회사는 소란 대신 조용함으로 자신을 증명한다. 그 조용함이 내일도 같기를 나는 조용히 빌었다.